지금부터 여러분은 국민 배심원입니다. 각자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실만 전달하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새해 최고치인 63%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5%포인트가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6%로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라는 정당 지지율까지 감안하면 지금은 분명 여권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셔야 할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이 흐름이 실제 성과에 대한 평가인지, 야당에 대한 실망이 만든 반사 효과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입니다. 한국갤럽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63%는 잘하고 있다, 2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격차가 20%포인트에 이릅니다. 연초부터 흐름을 보면 1월 초 60% 안팎에서 시작된 지지율이 중간에 50%대 중후반까지 조정을 거친 뒤 1월 말 2월 초 증시 부동산 이슈와 함께 다시 상승해 이번에 63%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죠. 첫째, 증시 호황과 개선된 경제 심리입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을 중심으로 지지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밝혔습니다. 이렇듯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지지율을 받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민생 대책에 대한 기대입니다. 리얼미터는 같은 조사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129 부동산 대책 발표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두고 비즈니스포스트는 긍정평가 이후로 경제 민생, 부동산 정책, 외교, 소통, 주가 상승이 꼽혔다고 전했습니다. 민생 부동산 이슈가 실제로 지지율을 움직이는 핵심 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야당 약세와 상대적 비교 효과입니다. 같은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2%에 머물렀죠. 증시 부동산 요인이 여권 지지세를 끌어올리는 동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함께 제시됩니다. 지지율이 말해주는 긍정적 메시지를 찾아볼까요? 우선 지지층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죠. TK 긍정 49%,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63대 24라는 크게 앞선 수치가 제시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일정 수준 신뢰가 형성됐다고 해석할 여지를 줍니다. 다음으로 평가 기준이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와 MBC 연합뉴스TV는 공통적으로 긍정평가 이후로 경제 민생과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이후로도 부동산 정책과 경제 민생이 1, 2위에 올랐다고 전합니다. 이미지는 덜하고 실제 정책과 체감 지표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정치적 여지가 커졌습니다. 대통령 긍정 63%, 민주당 44%, 국민의힘 22%라는 구조는 협상과 입법 과정에서 여권이 비교적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런 국면은 단기 인기 관리가 아니라 구조 개편과 갈등 완화 같은 어려운 과제를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신호도 살펴봐야겠죠? 같은 숫자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부동산은 전형적인 양날의 검입니다. MBC는 반면 부정평가 이후도 부동산 정책과 경제 민생 고환율 순으로 꼽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라고 짚었습니다. 같은 이슈가 동시에 칭찬과 비판의 1순위라는 건 증시 조정, 집값 불안, 물가 스트레스가 커질 경우 지금의 지지율 기반이 그대로 불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세대 이념 간 온도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른 조사들을 보면 20대와 보수층에서 부정평가와 유보 응답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K 보수층 지지율이 과거보다 올라왔다고 해도 완전한 지지라기보다 한번 지켜보겠다는 조건부 신뢰에 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야당 약세가 견제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무는 상황은 당장은 여권에 유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가 권력을 견제하느냐는 질문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을수록 도덕성 정책 완성도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가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되돌림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숫자를 계속 지켜볼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볼 쟁점은 몇 가지입니다. 먼저 증시와 실물 경제 흐름이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입니다. 지금 지지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는 증시 호황과 부동산 대책 효과가 고용, 소득,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당이 견제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입니다. 국민의힘이 노선과 리더십을 재정비해
중도 청년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면 지금의 큰 격차는 자연스럽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 위기가 길어지면 외부 견제 대신 지지층 내부의 견제가 강해지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지지율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단기 인기 관리에 머물지 아니면 갈등을 줄이는 구조개혁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설지에 따라 몇 년 뒤 오늘의 63%는 전혀 다른 의미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설 직전의 이 수치는 면죄부라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숙제를 맡긴 성적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지지율 상승이 실제 성과에 대한 평가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야당에 대한 실망이 만든 반사 효과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경제 부동산이라는 한 축이 칭찬 그리고 비판의 이유를 동시에 차지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이 양날의 검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지지 기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20대와 일부 보수층의 조건부 신뢰를 더 안정적인 지지로 바꾸려면 정책 소통 인사 가운데 무엇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평결을 내려보시고 그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